네, 오늘 IFA 폐막에 이어서 애플의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도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제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원래 관련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마련인데 앞서 저희가 주가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리 탄력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그 기대감도 좀 소멸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MTN의 김정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애플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일 이제 새벽 2시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항상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갤럭시 노트 5 언팩 행사도 마찬가지였듯이 저 자신은 얼리어답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리어답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신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누구보다도 설레야 될 제가 전혀 설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이미 시장에 다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지난 해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포되는 얘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이었다가 작년부터는 70%, 올해는 거의 100%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비감도 사라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판매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예상이긴 합니다만 신모델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반까지 그리고 올해 후반에도 2015년도에 작년에 기록했던 그 기록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의 약진을 고려하면 지금 잡고 있는 이 전망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년 정도에 나올 신제품, 완전한 신제품, 아이폰 7으로 표현되는 완전한 신제품 정도의 좀 기대를 품어봐야 될 텐데 이때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은 좀 안개 속이라는 거죠.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이 그동안 애플과 삼성의 목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로컬 업체들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외신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미국의 한 외신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폰은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중국 폰이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선택할 폰은 중국 스마트폰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신기술은 나옵니다. 신기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그 맥북에는 적용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이 포스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압력을 감지해서 다른 신호로 감지한다라는 거죠. 살짝 누르는 것과 톡 두드리는 것과 세게 누르는 것을 구별을 해서 이것을 각각 다른 신호로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터치를 통해서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기기와 교신을 할 때 더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게 누르는 것, 톡 치는 것, 그리고 살짝 누르는 것, 미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언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UI의 확장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에 앞서서 김을 뺀 것이 화웨이의 메이트 S가 이미 이 기술을 또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약간 김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플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터치 기술 자체가 워낙 이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과연 어떠한 UI를 만들어냈느냐, 어떠한 UI를 통해서 또 어떠한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치가 다 적용이 된다면 아이폰부터 애플워치까지 다 적용이 된다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UI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신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런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이번에는 화소만 올렸습니다.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 정도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500만 화소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이폰 7에서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휴대폰 카메라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 약점이 그 DSLR이나 이런 카메라와 비교해서 바로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개의 카메라를 하면 3D 촬영도 가능하고 아웃포커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개의 초점을 다르게 해서 두 개를 합성해버리는 그런 기술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규 부품들이 쓰일 가능성들은 또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개발자 회의이긴 하나 신기술의 적용은 지속되고 있고 또 새로운 부품의 사용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사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유아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플에는 어떤 포커싱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그 UI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것이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이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터치 기술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터치에서 한 발 더 넘어서서 동작 인식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애플의 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의 동작 인식 특허인데요. 이 특허를 보시면 앞에 유리창, 전면에 유리창을 두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유리창에서 신호를 인지해서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꺼져라라는 신호를 스스로 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작 인식 센서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래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뭐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인식들을 다 하나하나의 신호, 시그널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치라든지 이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지해서 과거 키보드로 복잡하게 넣었던 여러 가지 그 컴퓨터와의 교신이 이제는 더 단순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써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갈 때 아니면 뭐 보안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유리로 된 디스플레이 하나 놓고 그 디스플레이에 동작인식 센서를 넣어두면 거기서 동작인식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자동차 운전 자체도 이제는 그 자동차 유리 안에 혹은 HUD 형태로 이 동작인식 센서를 넣어두면 거기서 이제 자동차 운전 자체도 또 가능해지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 내일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차근차근 애플도 준비되고 있고 애플이 TV를 개발하다가 TV처럼 레드오션 시장에 들어가기보단 아예 바로 자동차로 가버리자라는 그런 최근에 뭐 연구 결과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동작인식 센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키넥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어서 뭐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쪽이라든지 UI의 확장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에 이 이파에 나왔던 것인데요. LG의 롤리 키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물리 키보드인데 다른 점은 뭐냐? 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단으로 접어서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 키보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이제 들고 다니려면 좀 무겁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이런 조그만 물리 키보드를 갖다가 바로 붙여서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컴퓨터를 이용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최근 들어서는 아주 조그만 USB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연결해서 다른 컴퓨터와 호환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또 클라우드 안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게 될 경우에는 신기술 쪽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정말 많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애플에서 고려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애플 관련주가 이제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이 애플의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애플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꼽아본다면 또 어떤 종목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애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트렌드로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센싱 기술하고 그리고 카메라와 같은 센서라는 거죠. 그러면 센서용 반도체라든지 센서용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수요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LG노텍과 삼성전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UI 관련 기술이라든지 IoT 솔루션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대형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UI,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치와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서 유테크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MD스테크와 같은 기업이라든지 또 네이버와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무인차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련주인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업용 IoT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MDS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 흐름을 살펴봤는데 애플의 신제품 공개 이전에 오늘 폐막을 앞두고 있는 IFA 2015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제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제품이라면 기어 S2하고 올레드 TV, LG 올레드 TV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제품들에 지금 일본은 물량 공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똑같이 OLED 4K TV를 내놨고요. 올레드 4K TV를 내놨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삼성 S2와 맞먹는 또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맞먹는 스마트워치가 나왔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는 거의 소멸되었다. 거의 비스무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메이트 S라고 하는 이 중국 제품이 뒤에 이제 지문 인식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포스터치도 애플보다 먼저 적용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된 중국의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의외로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3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화웨이가 최근에 기술력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P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기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AP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 자체에 중국엔 따라잡히고 있고 일본은 최근에 엔화를 바탕으로 해서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IT 제품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본에는 물량 공세로 당하고 있고 중국에는 가격 공세와 함께 또 빠른 기술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oT 제품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IoT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지 않는다라는 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oT 표준이 없습니다. IoT 표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IoT를 정말 다 쓰기 위해서는 한 회사 제품을 전부 다 사거나 아니면 관련된 센서를 전부 사서 관련된 제품마다 하나하나 다 붙여야 IoT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IoT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이 지켜진다면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IoT가 호환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되는, 무선 인터넷이 되는 대부분의 기기는 모두 와이파이 표준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IoT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고 있는 IT 제품을 샀다가는 제가 보기엔 나중에 굉장히 이제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라든지 전자회사가 IoT 제품이니까 사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마케팅 사기에 가까우니까 지금은 안 사시는 게 아마 나중에 속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수혜주를 꼽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장 부품,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IT 제품이라든지 IoT 제품들에 모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전장 부품 기업들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럼 자동차라든지 이와 같은 확장해 본다면 LG전자, LG노텍,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본다면 지금 먼저 투자돼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PCB 쪽에서는 코리아 서킷이나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장비 쪽에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한 선투자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간밤에 글로벌 시장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